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아마 세계사 교과서 펴보시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양사, 중국사, 인도사, 일본사, 기타사 등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양사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서 봅시다. 자, 그렇다면 한눈에 보는 서양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가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각 그 역사마다 지도를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서양사 전개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그렇죠. 유럽에서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근대화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진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유럽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대 구분을 네 가지로 나눠 볼 겁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시대를 보는 시대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시아권 혹은 뭐 기타사를 적용하는 데는 이 시대 구분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대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 세계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스 세계는 지형이 험준하고 복잡해서 산지가 많았거든요. 때문에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것을 일명 폴리스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대표적인 폴리스 국가로서 둘이 경쟁 혹은 연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힘을 합쳐서 싸우기도 했었고요. 또 반대로 아테네가 이제 그 승리 이후에 모든 권력을 가져가게 되니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세가 충돌을 합니다. 일명 펠로폰네스 전쟁인데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그리스 세계는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알렉산드르가 등장을 합니다. 일명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뭐 이렇게 부르고도 있는데요. 자, 이 알렉산더는 서방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일명 동방원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인도 북부까지 진출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미술 양식을 만들어내는데 일명 간다라 미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로마가 등장합니다. 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국가였는데 점차 영토를 팽창해 나가면서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로마에 여러 이제 왕이나 혹은 황제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통치 내용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로마라고 하는 국가도 보면 시민들이 점차 권력을 갖게 되면서 시민들의 힘이 커집니다. 즉 이들도 상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이들이 관직으로 차지하고 있는 용어들도 보이는데 호민관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점차 권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세로 넘어갑니다. 자, 중세는요, 쉽게 얘기해서 고대와 근대 사이에 끼어있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는 교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된 게 프랑크 왕국입니다. 한 4명 정도의 왕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는 여전히 로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 이후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즉 그것을 봉건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사나 영주의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봉건사회를 주로 지켜서 활동했던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그쵸? 자, 그리고 아까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교황권이 굉장히 강력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교황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명 그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성지를 탈환하려고 했던 전쟁인데 그 과정에서 의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도 하고 이상한 전쟁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자, 전쟁이 명분이 없어서 그런지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들의 권력이 커져요. 기존의 절대처지였던 왕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실제로 전쟁 과정에서 왕들이 많이 죽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들이 자치권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고 있고요. 교황권도 점차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황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빠뜨린 게 있는데 교황권의 성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자, 근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와 가까운 시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대 문화를 다시 부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웠고요. 물론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이 북유럽 르네상스가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종교개혁. 자, 기존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너무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칼빈과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명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가 생겨났다라고 보시고요. 자, 신앙로 개척, 절대 왕정,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을 기반으로 해서 밖으로 뻗어나가죠. 네, 뭐 마젤란이나 여러분 콜럼버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왕권이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그것을 일명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대 시기에도 왕정이 있었는데 게임이 안 되죠. 뭐 루이 18세, 엘리자베스 1세 대표적인 절대 왕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대 권력 체제도 무너집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시민혁명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뭡니까? 네,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발전된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 독일 통일하면서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독일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현대세계에 이제 분열됐다가 다시 또 통일을 하기도 했었죠. 자,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인 발전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그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요. 현재의 4차 산업혁명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직하게 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기도 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명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시기에 이제 제국주의를 넣어봤는데 일명 19세기고요. 그 유럽에 발달된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뻗어나갑니다. 어디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업혁명으로 많은 물건을 찍어냈으니까 이것을 팔려고 또 많은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 원료를 갖고 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팽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갈등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또 뭐 발칸반도 내부의 갈등, 나아가서 뭐 게르만족 혹은 슬라브족의 갈등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자, 전쟁을 겪어서일까요? 자, 인류는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의 경제 침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국가들이 추축국을 형성했습니다. 뭐 가장 쉽게는 일본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명 슈퍼파워로서 세계를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자, 미국과 소련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전이 아닌 냉전이죠. 실제적인 전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언제 전투, 경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아직은 차가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탈냉전, 대탕트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현대세계, 세계화,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탈권이 기존의 힘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무너졌습니다. 대중문화, 여러분 영상매체 즐겨서 보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동쌤과 함께 한눈에 보는 서양사 정리해보았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네,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자, 다음에도 더 다양한 역사 정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냐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